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회라는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진화 서민나라 지음, 강태현 옮김, 파피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절판되었다가 올해 2020년 가을에 재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Many Mansions, 많은 집들, 우리가 여러 생을 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1980년대에 나왔던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이 이 책과 원본은 같고 번역이 다른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나중에 나온 책이라서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진화 서민나라는 심리학 박사이고요.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을 연구해서 윤회와 카르마에 대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쭉 정리해서 책으로 쓴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어요. 옛날에 장경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윤회의 비밀, 두 번째가 윤회의 비밀 속편, 세 번째가 윤회의 진실. 지금 시중에는 없는 책들이고요. 그때 나왔던 윤회의 비밀하고 같은 내용인 이 윤회라는 책을 지금 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만 보셔도 웬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잠자는 예언자라고 알려진 에드가 케이시는 1877년에 태어났습니다. 최면에 걸렸을 때 아카식 레코드를 읽어서 다른 사람의 몸에 어디가 왜 아픈지 읽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사람들의 건강을 읽어주는 피지컬 리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지컬 리딩을 하다가 어떤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전생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윤회론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면에서 초의식 상태에서 윤회와 전생 카르마 이야기가 나오니까 에드가 케이시도 차차 그런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뒤로 피지컬 리딩 외에 그 사람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전생의 카르마에 대해서 읽어주는 라이프 리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은 방대한 자료가 속기로 기록되어서 보관되었는데요. 에드가 케이시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100년, 200년 정도 전의 말투로 리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 사람들이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마치 한국 사람이 조선시대 글 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공부하고 써놓은 책을 읽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진화 서민나라 박사의 책입니다. 이 책은 2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에드가 케이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리딩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4장부터 본격적인 카르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육체의 카르마, 육체의 어떤 질병이 과거에 어떤 카르마랑 관련이 있더라. 비웃음의 카르마, 과거에 남을 비웃었더니 현생에 자기가 그대로 살더라. 멈추어져 있는 카르마, 카르마가 다음 생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 생을 건너뛰어서 나타나기도 하더라. 카르마와 건강의 함수관계, 보복심의 카르마, 정신 이상의 전생적 원인, 결혼과 여성의 운명, 외로운 사람들의 카르마, 결혼에 관해 알고 싶은 것들, 불륜과 이혼의 카르마, 부모 자식의 카르마, 가족 갈등의 카르마, 직업 능력의 카르마 등등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흥미로운 부분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리딩에서 역사상의 어떤 특정 시대가 빈번히 나타나게 되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이죠. 미국에서 케이시와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은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전생에 살던 시대가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틀의 하나는 아틀란티스, 이집트, 로마 십자군 시대 초기 식민 시대 순서이고, 다른 하나는 아틀란티스, 이집트, 로마 루이 14, 15, 16세 시대의 프랑스 및 미국 남북전쟁 시대라는 계열이다. 여기는 조금씩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틀이 많았다고 합니다. 케이시는 그 까닭이 어떤 시대의 영혼은 보통 그 뒤의 생애에서도 함께 환생하기 때문이고, 그 사이에 몇 세기 동안은 다른 무리의 영혼이 육체로 태어나 말하자면 영혼의 무리들이 번갈아 지상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마치 공장 노동자들이 교대 근무제로 출근하는 것처럼 영혼도 질서와 리듬을 가지고 번갈아 가며 지상에 나타나 진화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인연이 있고요.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이것도 상당한 인연이 있는 거죠. 같은 학교에 다닌다, 같은 직장에 다닌다.
이런 사람들도 다 예전에 다른 생에서도 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드가 케이시가 정보를 얻는 곳은 개인의 무의식에서 읽기도 하고요. 아카식 레코드를 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카샤는 산스크리트 말이다. 전자기적이고 영적인 짜임새인 우주의 근본적 진료인 에테르를 가리킨다. 이 아카샤 위에 우주가 시작된 이래의 모든 소리, 빛, 운동, 상념의 기록이 인상되어 있고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투시자나 점술가들이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리딩에서는 아카샤 기록을 자연의 보편적 기억 또는 생명의 책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말이 나왔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될 것 같지만 유교 경전인 대학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작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야 한다. 신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사지. 우리가 뒤에서 무슨 음모를 꾸며봤자 이것은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미 넷이 알고 있다. 그래서 사지라고 하죠. 동양에서 말하는 신독이라든지 사지라든지 이런 개념도 아카식 레코드, 생명책과 관련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했던 생각, 말, 행동들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만 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조차도 우주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윤회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 쪽에서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에드가 케이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고대 그리스 학자나 여러 철학자들도 윤회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케이시 리딩의 중요성은 두 가지가 있다. 서구 세계에서의 오랜 공백 끝에 비로소 전생에 대한 분명하고도 독특한 심리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이 주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그런 정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어 남겨졌다는 점이다. 제4장 육체의 카르마. 카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철학적 개념으로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인과율 또는 작용 반작용을 의미한다. 인도의 브라만 철학을 따랐던 에머슨은 이 개념을 보상의 법칙이라고 했다. 예수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한 말이 단적으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뉴턴의 운동의 제3법칙, 모든 작용에는 그와 동등한 반작용이 따른다. 이 법칙은 물리 현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현생에서 질병, 장애, 사고 이런 육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전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메랑의 카르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응보, 내가 한 행위가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그대로 메아리 쳐서 행위자에게로 되돌아오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대학 교수가 케이시에게 리딩을 의뢰했는데요. 페르시아 시대에 불에 달군 인두로 적의 눈을 지져버리는 풍습이 있는 야만적인 부족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그 일을 직업적으로 담당했다는 것이다. 전생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현생에서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고 자기 업무라서 했는데도 카르마가 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례가 뒤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전생에 사형 집행인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애나 질병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행위에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책임이 부분적으로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집단,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 내가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내 탓이 아니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남들이 다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게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플라스틱 쓰레기 쓰고 버리고 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러기보다는 나라도 이게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나 한 사람이라도 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남들이 다 그래 상관없어 이러고 묻어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자기 안에 있는 진심을 따라서
내면의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를 다 왕따시킨다고 나도 거기에 가담해야 할까요? 옛날에 마녀사냥을 해서 괜히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데 나도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만 할까요? 어떤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구할 수도 있겠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는 동조했던 개개인들이 카르마를 나눠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카르마 두 번째는 기관의 카르마가 있는데요. 자기 내장 기관을 혹사하면 다음 시대에 태어나서 그 내장 기관의 복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위가 약해서 고민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그의 위가 약한 원인은 프랑스 루이 13세 시대의 전생에 있다. 그는 엄청난 대식가였던 것이다. 사치스러운 요리를 무절제하게 즐겨서 폭음, 폭식이라는 심리적인 죄를 저질러서 현생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화기관이 약하다는 이유로 절제를 하도록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 과식을 해서 소화기관이 약하게 태어났다. 이거는 저희 큰아들도 그런데요.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설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꿈에서 전생을 본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 여자로 살았는데 그때 우리 친척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생의 제 아들인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귀족인데 그때 사람들이 막 배고프고 굶고 이런 시대였는데 먹을 것도 많고 고기랑 소세지랑 이런 거 싸놓고 막 맘대로 먹고 버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카르마로 인해서 현생에 소화기관이 좀 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가 계속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걱정이 돼서 아이가 자는데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이불에다 토를 하더라고요. 이불에다 엄청나게 토했는데 이불을 갈아줬더니 또 토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토하고 이거를 3번을 한 거예요. 그 뒤로는 아이가 뱃속이 좀 괜찮아졌어요. 저의 추측으로는 그 아이의 업장이 좀 한꺼번에 다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육체적 카르마 세 번째 유형은 상징적 카르마입니다. 어릴 때부터 빈혈증에 시달리던 청년이 있었다. 그는 페루의 전생에서 폭력으로 통치권을 빼앗아 스스로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많은 피가 흘렀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자신이 빈혈증이 된 것이다. 라고 리딩은 말하고 있다. 우리 몸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머리는 무엇을 상징한다. 손은 무엇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구업을 쌓았을 때는 사람의 입에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입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잘못 놀리잖아요. 이렇게 막 악플을 달고 그러면은 요 손가락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아니고 괜히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 내가 어디 지나다가 탁 부딪혀서 다치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어디가 다친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 생겨요. 육체에 나타나는 문제를 보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잘못 썼는지도 상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카르마 중에 상징적 카르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11살 소년이 2살 때부터 만성 야뇨증이 있었다고 해요. 부모가 에드가 케이시에게 리딩을 의뢰했는데요. 그 아이의 전생은 초기 청교도 시대, 마녀재판 시대의 복음 전도사로서 마녀 혐의자를 걸상에 묶어서 연못에 쳐넣는 형벌을 적극적으로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스툴 디퍼라고 했대요. 에드가 케이시는 스툴 디퍼가 뭔지 몰랐대요. 그 당시에 없는 표현이니까. 그런데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툴 디퍼라는 직업이 실제로 있었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망나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자에 사람 묶어서 집어넣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가 과거에 그런 행위를 했던 죄책감 때문에 현생에서 야뇨증을 겪고 있는데요. 야뇨증이라는 것은 신장 방광과 관련된 물에 관련된 부분의 질병이잖아요. 전생에 물과 관련된 카르마를 지어서 현생에 물과 관련된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질병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 부모가 에드가 케이시를 알게 되고 찾아왔다는 것부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카르마가 해결될 만한 조짐이 있다는 것이고요. 에드가 케이시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이 밤에 잠들기 전에 암시를 주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잠이 들면 잠이 들자마자 이 얘기를 해주라고 했어요. 당신은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의 말을 여러 가지로 아이가 깊은 잠에 빠질 무렵에 되풀이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 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년이 오줌을 싸지 않았다. 그렇게 몇 주 동안 하자 소년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 암시가 당신은 더 이상 오줌을 싸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암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전생에서부터 지녀온 죄의식을 향해 암시가 주어졌던 것이다. 과거에 남에게 가한 무자비한 형벌의 기억이 끈질기게 이어져 있어 아직도 자신이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지 또 그것을 남들이 알아줄지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암시는 그의 마음의 심층에 도달하여 그의 죄가 사회 봉사나 친절로 이미 보상되었거나 보상될 수 있음을 보증해 주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상징적 복수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전생에 잘못했던 것을 무의식에 다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 몸에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나도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강해진다면 자기 몸을 직접 처벌함으로써 그것을 겪을 것이 아니고 좀 더 긍정적으로 사회 봉사를 통해서 갚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다양한 사례가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꼭 사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